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글 배성호. 조선 후기가 되면서 농부들은 모내기를 활발히 하기 시작했어요. 모내기를 하니 쌀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지요. 또 다양한 과일과 채소도 키웠어요. 쌀보다는 과일이나 채소가 시장에서 더 잘 팔렸거든요. 어느새 전국에는 1000개가 넘는 시장이 생겼어요. 이때 물건값은 구리로 만든 동전이 삼평통보로 됐답니다. 한편 이때부터는 양반이라도 돈이 있어야 양반 대접을 받았어요. 가난한 양반의 아내는 참다 못해 불평을 늘어놓게 됐지요. 반나서로 글망이더니 이제 무슨 끓이오. 물건을 만들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죠.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었어요. 부자가 된 상민들은 돈을 주고 양반 족보를 샀거든요.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신분의 변화가 많았어요. 생활이 넉넉해진 상민들은 문화에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판소리와 한글 소설은 큰 인기를 끌었지요. 시장에 가면 소설을 읽어주는 이야기꾼도 있었지요. 몽롱과 춘향은 손을 잡고 사랑가를 불렀다네. 사랑 내 사랑이야. 어허 둥둥 내 사랑아. 참 새로운 그림도 유행했어요. 바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풍속화였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 김홍도, 신윤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소원을 담은 그림을 집에 걸기도 했어요. 나쁜 귀신을 쫓아주세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주로 산, 물, 꽃, 새, 물고기, 동물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렸답니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 때의 일이었어요. 영조가 행차하는데 한 백성이 영조가 가는 길을 막았었지요. 임금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 백성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큰 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임금 앞에 나선 것이었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 깊게 알게 된 영조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청계천을 정리해 홍수가 나지 않게 하는 등 영조는 백성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했답니다. 영조의 손자 정조도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개새끼. 특히 정조는 재능 있는 신하들을 고루 뽑았어요. 또 양반이 아닌 사람들도 나란 일에 참여하도록 했지요. 정조는 왕실 도서관인 규정각을 만들어 학문 연구에 힘썼어요. 새 뜻을 펼치려면 새로운 도시가 필요해. 정조는 마침내 팔다산 아래에 화성을 쌓기로 했어요. 이때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지요. 서서히 조선의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실학자는 농민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농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또 농사법을 연구해 널리 퍼뜨리자. 또 어떤 실학자는 장사가 발달해야 백성이 잘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박지원과 박재가라는 실학자는 청나라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썼지요.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모두가 잘 살지. 청나라의 기술과 방법을 배우게 하자. 당시 사람들은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서양에서 들어온 세계지도와 과학책으로 생각이 달라졌지요. 지구는 동국을 매일 도는구나. 청나라에 갔던 사람들은 자명종, 망원경, 책 등 서양 물건을 가져왔어요. 얼마 뒤 서양의 천주교도 들어왔지요.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으로 알고 성학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천주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금지했어요. 천주교는 신분제도를 따르지 않고 조선의 전통을 거슬러 주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했어요. 그즈음 최재해라는 사람은 외국 세력에 맞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지요. 그러고는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가르쳤어요. 또 백성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희망을 주었지요.
그러나 나라에서는 동학도 금지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까지도 하늘처럼 통일하는 이야기가 못마땅했거든요. 하지만 동학을 믿는 백성은 점점 늘어났어요. 이상한 모양의 배가 나타났다. 신기하네. 가까이 가보자. 1800년대 중반 조선 앞바다에 이상한 모양의 배가 자주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배와 모양이 다르다고 이황선이라고 불렀지요. 이 배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양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들은 조선과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장사보다 조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1888-1862년 프랑스가 먼저 강화도를 공격해왔어요. 같은 해 미국 선원들은 평양 백성을 못살게 굴었지요. 화가 난 평양 백성은 미국 선원들을 혼내주고 배를 불태웠어요. 이 일로 1872년 미국은 군대를 데려가 강화도를 공격했지요. 싸움이 끝난 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비상을 세웠어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화해하는 것이지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라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문을 꼭꼭 걸어잡았어요.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특히 백성을 힘들게 하던 서원을 몇 개만 남기고 다 없앴어요. 남반에게도 세금을 걷어 모자란 나라 삶을 채웠지요. 백성들은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반겼어요. 하지만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백성에게 무리한 공사를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조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맺은 강화도 조약은 매우 불평등한 것이었어요. 강제로 맺은 데에다가 일본에게만 유리했거든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행패를 부려도 벌줄 수가 없었지요.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을 차지할 기회만 엿보았어요. 녹두정은 정봉준을 일본군에 맞서 나라를 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싸움을 하던 중 붙잡혀 목숨을 잃었지요. 사람들은 정봉준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소 울고 간다. 외국 세력들은 점점 조선을 탐냈어요. 백성들도 나라의 힘을 되찾기 위해 명을 일으키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요. 독립협회는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독립신문을 만들었고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독립문도 세웠어요. 얼마 뒤인 1897년 고종은 나라 이름을 바꾸고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대한제국의 첫 시작을 오는 세상에 알리노라. 다른 나라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곧 대한제국은 서양의 새로운 물건과 시설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차였어요. 전차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탈 것으로 1898년 처음 등장했지요. 1899년 전차가 개통되자 사람들은 신기한 전차를 구경하려고 너도나도 몰려들었답니다. 됐고.